육아휴직 중에 주식 배당 받으면 급여 깎이나요? 이거 검색해 보셨어요? 저도 해봤어요. 명확한 답이 없어요. 블로그마다 말이 다르고 카페마다 의견이 갈려요. 저는 지금 육아휴직 중이에요. 그리고 매달 배당으로 2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요? 그대로 받고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 할게요. 법이 실제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 배당은 왜 다른지요. 먼저 확실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노무사도 변호사도 아니에요. 제 경험과 공개된 법령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각자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마지막엔 반드시 고용센터에 확인하셔야 해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먼저 법령부터 볼게요. 감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용보험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여기서 핵심은 취업이 뭐냐예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이 취업의 기준을 딱 두 가지로 정하고 있어요. 첫째,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둘째,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이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으로 봐요. 그러면 그달 육아휴직 급여가 안 나와요. 자, 이 두 조건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그리고 자영업 소득이거나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배당이 여기 어디에 해당하나요? 배당 소득이 뭔지 생각해보세요. 제가 주식을 샀어요. 그 회사가 이익을 냈어요. 그 이익 중 일부를 주주한테 나눠줘요. 그게 배당이에요. 여기서 제가 뭘 했나요? 일을 했나요? 근로를 제공했나요? 자영업을 했나요? 아니에요. 저는 주식을 산 것뿐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들고 있었어요. 그 주식이 알아서 배당을 만들어낸 거예요. 법에서 말하는 취업 기준을 다시 볼게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 배당은 자영업 소득이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배당은 근로의 대가도 아니에요. 제가 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돈이 아니에요. 배당은 금융소득이에요. 자본소득이에요. 노동소득이랑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예요. 실제로 노무사들도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상관없다고요. 금융소득이나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금은 취업으로 인한 소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당을 받으면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끝내면 안 돼요.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고용노동부 안내를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육아휴직의 취지를 감안해서 육아에 전념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여부, 육아시간과 근로활동 시간의 배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요. 무슨 말이냐? 기계적으로 조건만 따지는 게 아니라 실질을 본다는 거예요. 배당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질은 근로의 대가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인 회사에서 일하면서 월급 대신 배당 형식으로 받는다면요? 이건 형식만 배당이지 실질은 근로 대가예요. 이런 경우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노무사들도 비상장 주식 배당의 경우 회사에서 일하면서 배당 형식으로 받는다고 의심받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 확인을 권하고 있어요. 저는 상장된 ETF를 사서 받는 배당이에요. 누가 봐도 명확한 금융소득이에요. 이런 경우는 문제 소지가 거의 없어요. 둘째,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는 취업, 창업, 조기복직, 퇴사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이걸 숨기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요. 배당은 취업이 아니니까 기재 대상이 아니지만 혹시 애매한 소득이 있다면 미리 알리는 게 안전해요.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소득활동을 하려거나 하고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한테 미리 알리고 확인받으라고 고용노동부가 직접 안내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는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각자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제 상황을 공개할게요. 저는 육아휴직 중이에요. 아이가 셋이라 육아에 전념하고 있어요. 어디 취업한 곳도 없고 사업자 등록도 없어요. 그리고 상장된 ETF를 보유하고 있어요. 국내 커버드콜 ETF 2개랑 미국 ETF 하나요. 여기서 매달 배당이 나와요. 합치면 200만원 정도예요. 이 배당은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들어와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밥 차리는 동안에도 자는 동안에도 들어와요. 제가 노동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도 그대로 받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짚고 싶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육아휴직 급여는 1개월부터 3개월까지 상한이 250만원이에요. 4개월부터 6개월은 200만원, 7개월부터는 160만원으로 줄어들어요. 시간이 갈수록 수입이 계단식으로 떨어져요. 이 구조에서 배당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차이예요. 급여가 줄어드는 만큼 배당이 그 구멍을 메워줘요. 그리고 이 배당은 육아휴직 급여를 깎지 않아요. 미리 준비해두면 육아휴직이 훨씬 든든해져요.
저는 회사 다닐 때부터 이 배당 파이프라인을 조금씩 쌓아왔어요. 그게 지금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있어요. 정리할게요. 고용보험법이 말하는 취업은 두 가지예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요. 배당 소득은 여기 해당하지 않아요. 자영업 소득도 아니고 근로대가도 아니거든요. 금융소득이에요. 그래서 저는 배당 200만 원을 받으면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그대로 받고 있어요. 다만 반드시 기억하세요. 형식만 배당이고 실질이 근로대가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각자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소득활동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세요.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배당 파이프라인을 조금씩 만들어 보세요. 급여가 줄어드는 구간에서 그 힘이 정말 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육아휴직 중인 아빠의 현실적인 이야기 계속 올리게요. 본 영상은 개인의 경험과 공개된 법령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나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역시 개인의 경험일 뿐 권유가 아니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